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1호방입니다. 오늘은 단순 포진 헤르페스의 억제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포진은 재발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생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발생하고 끝나는데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처음 발생을 한 이후에는 한동안은 재발을 좀 잘하게 되고요. 재발하게 되면 성기나 성기 주위로 통증을 동반한 다발성의 수포라든가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신 증상으로는 미열이나 두통, 구역, 구토, 전신 근육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용적으로 좀 신경이 쓰일 거고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있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커요.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심하게 발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도 있죠. 헤르페스는 언제 재발을 잘하나요? 헤르페스는 성관계를 하면서 생식기 주위에 손상이 오는 경우, 발열이 동반된 감기, 극심한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 급성 감염증, 정신적인 우울감,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 햇빛 노출에 많이 폭로되는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재발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입주에 생기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3차 신경의 신경핵 쪽에 숨어 있다가 입술 주위로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재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생식기 쪽에 있는 분들은 척추 신경 쪽에 숨어 있다가 이게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숨어 있던 DNA가 다시 살아나면서 처음 감염됐던 곳으로 가게 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발이 되시면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발이 좀 너무 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억제요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억제요법은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억제요법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적으로 보면 연간 6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잡아놓고 있고요. 연간 6회 이하로 재발을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다. 피부 병이 너무 심하게 생기거나 2주 이상, 3주 이상 너무너무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불편하게 지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억제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억제요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들입니다. 발라시클로버라는 약은 우리가 이제 상품명으로 발트렉스라고 알려지는 그런 약이고요. 아시클로버는 여러 가지 아시버라고 하는 그런 약들, 팜시클로버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 헤르페스가 발생했을 때 쓰는 용량하고 유지요법에서 쓰는 용량하고 용량이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일단 발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500mg 또는 1g을 쓰게 되는데 500mg 보통 많이 쓰거든요. 하루 한 번. 아시클로버 같은 거는 400mg을 하루 2번, 팜시클로버는 250mg을 2번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약을 빼먹으면 안 되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48시간 이상 약을 중단했던 경우에 바로 재발했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억제요법을 할 정도로 적응이 되신다고 하면 약은 끊지 말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 1년 동안 평균 12번 재발하던 사람들이 억제요법을 했더니 평균 2회 이하로 줄었다 결과입니다. 완전히 100% 막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횟수뿐만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 폭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통증이 얼마나 동반되는지 이런 거하고 증상의 지속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억제요법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은 1년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1년 정도로 억제요법을 유지를 하고 중단한 다음에 재발 정도를 관찰을 하는 거죠. 재발이 없거나 예전에 비해서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 그때부터는 증상이 생길 때만 약을 먹는 간헐적인 복용법으로 바꾸게 되고요. 근데 중단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전하고 비슷하게 막 재발하고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다시 또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단순 포진 자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증상이나 빈도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제요법을 1년 정도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억제요법이 안전한지, 약 오래 먹어도 내성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약을 오래 먹으면 별로 안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제제들은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경우에는 그런 약들과 달라서 오랫동안 약을 드셔도 큰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가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 뭐 두통이 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설사가 좀 난다든지 구역질 일부 난다든지 그런 게 약간 보고된 바가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바이러스 약 자체의 종류를 좀 다른 종류로 바꾸면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억제요법을 하는 동안 성관계는 해도 되는지, 억제요법이라고 해도 100% 성관계를 통한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간에도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배출될 수 있다고 해요. 억제요법을 할 정도로 심했던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조심을 더 해야 되고 성관계를 좀 줄이든지 콘돔을 사용해서 최대한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억제요법을 한 기간에도 조금이라도 재발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성관계는 피해야 된다. 이상으로 성기 단순 포진의 억제요법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